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모든 100가지 상황을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관위 안에 들어가기만 해달라고. 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청사를 찾아내야 되는데 청사 안에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관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4시간 CCTV 영상을 공개한 이유가 CCTV를 못 믿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못 믿는다고 하시는데 바로 이하 국민의회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선거관리과 사무관께서 투개표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개표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는 유권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후보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모든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권자의 뜻이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선거 과정에서 보안성과 신뢰성 확보를 중심으로 투개표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투개표 절차에서의 핵심은 선거인의 의사가 반영된 실물투표지와 공개 수작업 대표에 있습니다. 먼저 사전투표 절차입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통합선거인 명부를 활용해서 선거인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의 개시 전부터 투표 진행, 그리고 투표 마감 후 투표함 이송까지의 전 과정에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합니다. 회송용 봉투와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관련 사전투표에서도 투표 개시부터 마감, 그리고 회송용 봉투의 우체국 인계 과정에 참관인이 참여합니다. 사전투표 개시 전에 운용장비를 점검하고 투표함과 기표되는 이상률을 점검합니다. 사전투표 참관인은 이 과정을 참관하고 투표관리관과 후보자별 참관인 각 한 명이 함께 서명한 특수 봉인지를 투표함 동시에 본인에 부착합니다. 다음은 사전투표 진행 절차입니다. 선거인의 신분증으로 통합선거인 명부를 개조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 확인기에 선거인이 손도장 또는 서명을 입력하여 투표용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때 통합명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해당 선거인이 투표한 사실이 기록됩니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서 관내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를 출력해서 교부하고 관내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 라벨을 부착한 회송용 봉투를 교부합니다. 사전투표가 마감되면 관내 사전투표함은 봉투에 봉인하여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인계됩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 마감 후 매일 대환해서 회송용 봉투를 확인한 후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고 회송용 봉투는 등기 우편을 통해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회송됩니다. 관내 사전투표함 이송과 회송용 봉투 인계 과정에서도 참관인과 경찰이 동행합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이 구시군 선관위에 도착하면 정당 추천위원이 봉투의 봉인 상태를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장소에 넣고 선거일까지 보관합니다. 우체국으로부터 배달받은 관내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는 매일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한 자리에서 접수한 다음 우편투표함에 투입합니다.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는 CCTV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과 시도 선관위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 절차입니다. 선거일 투표는 선거인 주소지에 설치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출력된 선거인 명부를 활용해서 선거인 본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인쇄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고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투표 마감 후에는 투표함을 봉투에 봉인해서 투표관리 서류와 함께 개표소로 이송합니다. 선거일에도 투표 개시 전부터 투표 마감, 그리고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 투표 참관인이 참관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표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의 개표는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직접 확인해서 집계하는 수개표 방식입니다. 개표 참관인은 모든 개표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된 개표 결과는 개표 상황표와 함께 공개되며 개표가 끝난 투표지와 모든 선거 관계 서류를 공인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표 과정은 접수부, 개함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위원석, 보고석 순으로 진행됩니다. 접수를 마친 투표함은 개함부에서부터 개표가 시작됩니다. 개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투표함 앞뒤쪽 동시에 봉인을 해제하여 투표함을 열고 개함상 위에 투표지를 펼칩니다. 투표지는 선거별로 구분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여 투표지 분류기로 인계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1차 분류합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투표지를 투입하면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후보자별로 분류할 수 없거나 무효인 투표지를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합니다. 분류가 완료되면 분류된 투표지, 재확인 대상 투표지, 개표 상황표를 함께 심사집계부에 인계합니다.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한 장씩 분류하는 수검표를 합니다.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합니다. 개표 사무원이 확인한 투표지는 다시 심사계수기에 투입하여 재확인 개수합니다. 그리고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은 개표 상황표에 개표 결과를 작성합니다. 개표 상황표 확인석에서는 개표 상황표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출석한 의원이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등을 검열한 후 마지막으로 위원장은 개표 상황표에 의해서 후보자별 득표수 등 개표 결과를 공표합니다. 개표 결과가 공표되면 개표 상황을 개표 보고 시스템에 입력 보고합니다. 보고된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되며 개표 상황표는 개표소 내에 게시하고 참관인, 언론사 등에게 제공됩니다. 개표를 완료한 실물 투표지는 정리상자에 구분해서 넣고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하여 보관됩니다. 지금까지 투개표 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보 보호과 사무관으로부터 투개표 보안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전 투개표 보안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성도, 통신망 구성도 정보보안 체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구성입니다. 선거정보센터 내에는 통합연구 시스템과 선거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연구 시스템은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급 위원회는 통합연구 시스템을 통해 현황관리, 연구관리를 수행합니다. 사전투표소는 선거인 조회 및 투표용지 발급을 수행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통해 명부 출력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통신망 구성입니다. 명부 단말기와 유무선 통신장비로 구성된 사전투표소, 사전투표소와 선거정보센터를 연결하는 선거전용 통신망, 통합명부 시스템이 위치한 선거정보센터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보안 체계입니다. 우선 사전투표소는 명부 단말기는 인간은 단말기를 사용하며 인증된 사용자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인간 통신 매체 및 저장 매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비인간 단말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간은 단말기 및 인증된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인간 단말기는 명부 단말기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유무선 통신 장비는 보안 기능 검증이 완료된 국가 표준 장비를 사용하며 비인간 PC 및 노트북 접속 차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 전용 통신망입니다. 유선망과 무선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선망은 사전투표소와 선거정보센터를 연결합니다. 광케이블 전용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용망과 분리된 선거 전용망으로 사용됩니다. 무선망의 경우는 유선망이 장애 발생 시에 사용이 가능하며 암호화 시, 통신 시 무선 암호화 통신을 수행합니다. 선거정보센터와 전용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선거 전용 통신망 구간은 선거 전용망으로 외부 접근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정보센터입니다. 선거정보센터 내에는 통합명부 시스템이 위치해 있으며 통합명부 시스템은 외부 접속이 불가하고 전용 컴퓨터 및 허가된 IP만 접근 가능합니다.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접속 시에는 ID, 패스워드, OTP 인증 등 다중 인증 방식을 수용하고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 접속 시에는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데이터 변경 시에는 부서장 승인이 필요한 보안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 감사 인력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 추적 가능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 취약점 진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합 명부 조작이 가능하다는 의혹이 있는데 다중정보보호 정책을 적용하고 또한 통합보안 관제 실시간 사이버 공격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명부 데이터는 조작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보안체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질문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저 윤용진 변호사가 합니다. 그 전용망을 말씀하셨는데요. 전용망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망을 새로 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망을 할당받는다는 것의 의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용망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물리적으로 새로 네트워크 망을 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투표소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새로 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망도 얼마든지 그 업무용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다 구글만 한번 검색해 보셔도 다 나옵니다. 내부망을 쓰기 때문에 절대로 해킹이 안 된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틀린 말이다. 라는 것을 제가 그 부분 말씀을 지금 H나 이런 그 전자업체, 통신업체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전투표소하고 저희 서버 간에 정형 회선 통신망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선 그 통신망이 아니라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과 그 사전투표소 간에 바로 직접 전용선을 깔게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들고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마치 007 영화처럼 전화 통신 단자함에 그 접속을 한다든지 그런 비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전용 회선 통신망을 까기 때문에 지금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겁니다. 질의를 뭐 해도 된다니까 하나씩. 그리고 네 제가 언제 질의 시간은 하나 그러니까 질의 하나만 이렇게 하면 네네. 다 볼 수가 없어서 예. 이 지금 개괄적인 설명이고요. 예. 이제 쭉 투표 단계에서부터 개표 단계까지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네. 그 해당 그 절차 진행하면서 예.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예. 그때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진행하세요. 네. 다음은 선거기관과 상관돼서 주로 선거 장비 구성 및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선거 장비 구성 제어 및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투표 운영 장비입니다. 사전투표 운영 장비는 통합선거의 명부를 통해 선거를 조회하는 명부 단말기, 신분증을 자동 인식하고 선표장 서명을 입력하는 장치인 본인 확인기, 그리고 투표용지 발급기, 유무선 통신 장비, 정전이 발생한 경우 전원을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최초 도입된 사전투표 운용장비 대비 2024년 신규 개발된 장비는 본인 확인기의 경우 여권 및 모바일 신분증까지 인식 가능하도록 개선되었고, 발급기는 해상 도능 향상을 통해서 투표용지의 색조링이 보다 선명하게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투입 방지 가이드를 장착하였습니다.
명부 단말기의 경우 매 선거시마다 임차하여 진행하는데 임차시마다 비인가 통신 매체 및 저장 매체를 차단하고 인간의 보안 ESP를 통해서만 사용자 인증이 가능하도록 보안 조치 후 납품받고 있습니다. 투표지 발급기 앞면에 재투입 방지 가이드가 장착되어 있는데 발급된 사전투표용지가 발급기로 다시 재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재투입 방지 가이드가 장착되고 최근 첫 번째 선거인 제21대 국선에서는 제21대 국선 당시 발생하였던 유출입 투표지 등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급기 후면은 사전투표 롤 용지를 거치하는 곳인데 롤 용지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들어갈 경우 투표용지에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출력될 가능성이 있어서 투표용지의 규격 폭인 10cm인 가로폭을 고정시키는 극지 고정 가이드를 장착하여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출력되는 사례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그 도입 근거로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였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온용 장치인 노트북, 프린터, 인식부, 적재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024년 투표지 분류기는 분류 속도가 분당 350매 정도로 성능이 향상되었고 분류 길이도 24일부터 34일까지로 개선되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한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 장치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분류기를 통과한 모든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다시 한번 전량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 원리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분류기는 투표지 이미지를 스캔하고 정규의 투표지 여부와 투표지 기표 상태를 확인한 후 정상 기표한 투표지는 해당 적재함으로 이송하고 의료투표 사유에 대한 투표지와 유무효 판단이 어려운 투표지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 적재함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면 분류기는 투표지가 투입되면 인식부에서 투표지 이미지를 스캔하고 스캔된 이미지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투표지로 카운팅이 된 다음 해당 후보자의 적재함으로 투표지가 이송되게 됩니다. 반면 보시는 것처럼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나 기표가 불명확한 투표지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 적재함으로 이송되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일일이 다시 한번 유보를 분류하게 됩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해킹이나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투표지 분류기는 랜카드가 물리적으로 제거된 상태이므로 외부 통신에 의한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USB 포트도 위아래 보안에 의해서 비인간의 USB는 차단되므로 분류기에 대한 해킹이나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표가 없는 무효 투표지가 다른 후보자 적재함에 적재되고 있다는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투표지는 기호란, 정당란, 후보자란, 기표란 어느 곳에 기표하더라도 유효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고 정당란에 기표된 투표지를 할지라도 분류기에 들어가면 해당 후보자의 적재함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적재함에 투입된 투표지만 보면 기표란에 기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효 투표지가 다른 후보자 적재함에 적재되고 있다고 오해되지만 이는 정상적인 투표지 분류기의 정상적인 분류 결과입니다. 참고로 여기 마치겠습니다. 시연에 앞서 진행 방법과 준비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연하는 선거의 종류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사전투표 시연 장소는 과천시 중앙동 사전투표소로 가정하였으며 선거의 투표 시연 장소는 과천시 중앙동 제1투표소로 가정하였습니다. 개표 시연 장소는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이며 광해 사전투표지 1000매, 선거일 투표지 3000매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 수는 6명의 투표지를 준비했습니다. 시연에는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개표 순서로 진행하되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반복 시연이나 리플레이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참관인 또는 관람인의 입장에서 시연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 중앙동 사전투표소의 사전투표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선거관리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연의 진행을 맡은 중앙선거의 선거관리과장 임종호입니다. 예, 이곳을 과천시 중앙동 사전투표소로 가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선거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와 관외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 과천 시민이라면 관내에서 투표를 하게 되고요. 과천 시민이 아니라면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굳이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관내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선용 봉투를 받게 됩니다. 선거인은 투표하고 나서 회선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투표함에 투입하게 됩니다. 먼저 사전투표 장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확인기입니다. 선거인의 신분증을 스캔하고 본인이 확인되게 되면 선거인은 서명을 하거나 손도장을 찍게 됩니다. 명부 단말기입니다. 선거인을 조회하게 되고요.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발급합니다. 위에 보시는 장비가 유무선 통신 장비입니다. 물론 폐쇄망으로 선거 전용 통신망에 연결하게 되고요. 무선으로 작동하게 되다 혹시 장애가 발생하면 무선으로 자동 전환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네, 지문 인식기 맞습니까? 지문 인식기가 아니라 지문 서명을 한 지문 스캔기죠. 예, 맞습니다. 제로 찍는 지문을 찍는. 예, 맞습니다. 예, 지문 인식기. 이게 카운트가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서명하는 건 똑같은 원리일 뿐입니다. 이게 언제 지어집니까? 이거는 저희가 선거 끝나고 30일 후에, 예, 30일에 이제 같이 신분증 스캔된 부분이 30일까지 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어서 투표 준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은 사무원과 참관인을 오후 5시경에 투표 관리 및 참관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에 사전투표 운영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부분은 투표 관리관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투표 참관인 분께서는 투표 운영 장비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10% 오류율 있는 거 이거 지정됐습니까? 예, 그건 오류율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분증이 많이 손상됐거나 해서 인식이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수기로 입력하게 되는데 그건 신분증 상태에서 다르고요. 또한 요즘은 모바일 신분증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신규로 생기면 저희가 또 거기다 작업을 하는데 요즘 모바일 신분증이 워낙 빨리 생기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저희가 수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인식률을 높여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류율이 10%라고 오류율은 아니고요. 인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1%도 안 되는 오류 업체는 탈락시키고 10% 되는 업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외부의 기술평가위원들이 다 채점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다 잘 된다 그래서 그거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기술평가는 항목별로 했기 때문에 조달청이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 1% 따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캔만 되는 거고 숫자는 카운트 되는 게 아니죠? 네, 숫자는 카운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명부 단말기와 투표용지 그 정도 직접 발급기 출력 부분 봉인 상태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원께서는 봉인 상태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참관인분들께서는 이걸 참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없으므로 봉인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 잠깐만요. 이 봉인지도 보십시오. 이게 잔류형 봉인지입니까? 비잔류형 봉인지입니까? 이게 잔류형입니까? 비잔류형입니까? 비잔류형 한번 보십시오. 이 특수 봉인지가 이렇게 떼렸는데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잔류형입니까? 예, 비잔류형이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잔류형은
뜯었을 때 이 봉인지에 특수 마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명도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봉인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없게 만든 비잔류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비잔류형을 사용하고 본체에도 있습니다. 마크가 본체에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봉인지를 뜯었을 때 봉인지가 훼손돼서 여기서 봉인이 훼손됐다는 걸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의 사항이지 비잔류형이냐 잔류형에 따라서 뭐 봉인의 효과가 다른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예. 중요한 거, 이 봉인지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봉인지는 저희가 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뭐 사용 이렇게 뜯어가지고 사용하게 돼 있지만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매수까지 판단하기 관리대장이 없지 있지만 않습니까? 없죠. 관리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걸 누가 뜯어가지고 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관리관 안에 다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서명을 누가 했냐에 따라서 확인을 되는 거지 뜯었을 때는 이거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서명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투표관리관이요. 서명하지 않습니까? 개표할 때요. 그분들이 확인하는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이거 할 때 서명한 사람이 안 와요. 개표할 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관리관이라고 참관이라고 다 개표소로 같이 옵니다. 아니요. 할 때는요. 그리고 예. 이거 제작한 업체 주식회사 그 사무용품 조합 강화도에 있는 되게 허름한 창구 같은데 이 업체를 왜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도 역시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조달 계약에 의해서 한 거지 저희가 뭐 임의로 계약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까지만 받도록 무려 하겠습니다. 28억이나 그 강화도에 있는 창구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네, 투표 사무원께서는 투표 현황 조회 화면에서 오늘의 투표자 수가 없음을 참관인 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럼 오늘 모의 시험용 투표용지를 사무원께서는 출력해서 참관인 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네, 이상 없으십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 예, 참고로 이 봉인지는 사전투표 전일에 최종 모의심을 거친 후에 사전투표관이 공인하여 서명하여 공인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투표소 및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봉인지를 이렇게 잔류형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지로 바꾸면 됩니다. 종이로. 왜 이렇게 합니까? 참관인께서는 투표소 내외부와 투표용지 이상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할 수 없어. 네. 아까 뭐 저런 식으로 질답하잖아. 네. 그것만 받아낸 거야. 딴 거 다 못해. 네. 그거 할 때만 딴 쉬고 그때만 해. 사진을 다 하셨으면 남녀 사전 투표함만 두고 마치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시는 투표함이 상당식 투표함이고요. 예, 투표 시간 동안 받침대에 장착하여 사용합니다. 투표함 이상 없음으로 투표함을 전체 봉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원께서는 투표함을 전체하여 주시고 참관인께서는 이를 참관하겠습니다. 네, 제가 특수 봉인지에 서명하는 참관인들도 함께 서명해 주십시오.
네. 왜 저기 있을 때 사인을 안 하고 여기 붙이고 사인을 해도 지금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굴곡이져서 서명을 하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 서명을 하고 붙이고 있고요. 뭐 맨 위에 붙일 때 같은 경우는 평면이기 때문에 붙이고 나서 보통 서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통에 걸쳐서 설명을 못하게 해요. 안에 걸쳐서라고. 예. 간인이라는 게 이걸 뜯었다는 표시인데 봉인지 관리 대상이 없다 보니까 요걸 이렇게 했을 때 요거만 떼고 딴 사람 이름 붙여버리면 끝입니다. 끝이 아니라 거기에 서명 이름이 붙였으니까 참관인께서 서명을 하시는데 참관인이 예. 그 대표장에 안 온다니까요. 그때 확인한 것은 그때 없다니까요. 차임 참관인과 개표 참관이 다르다니까요. 예.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이 같은 모르겠는데 달라요. 신고를 못하겠어요. 그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간인 같은 걸 해야 이게 뜯어가지고 되는 거지. 그대로 하면은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걸쳐서 하면 걸친 부분이 지워지거든요. 예. 나가서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 왜냐면 이런 판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그 정도고 그 회도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면 그래서 황교안 씨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쉽게 뜯어지고 그렇게 된다 부시라고 하는데 뜯으면 법원이라고 안 남았습니까? 그 봉인지 안 남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로를 그냥 붙여버리죠. 주시면 관리대장 안 만드시잖아요. 주시면 이게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인을 쓸 때마다 말을 바꾸면 이 사람들이 확인하는 사람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같은 게 아니 제가 보관했는데 수사가 안 합니다. 아니 제가 그걸 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절차적으로 더 이상의 절차는 사실은 확보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본인들이 사인 위조로 하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고. 사인 위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우리 참관인들께서 봉인하는 과정은 다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해가지고 만약에 서명이 다르다거나 공인증이 훼손됐거나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사인을 조작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투표 관리학해서 공인증 한번 뜯어 한번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남네. 왜안 남아요, 거기에? 예, 거기 아까 비자입니다. 예, 아니, 남는다고 홍보해 왔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오픈보드 홍보 남아요. 통에 남다고 홍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통에 남을 이유가 없어요. 왜 예. 통에 남아야 돼요? 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보시고요. 한간인들이 서면 날이나 예, 투표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예, 잠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관내 사전 투표함은 왜 행량식이었습니까? 예. 선거 관리 규칙에는 철제 및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요거 보면은 요 밑에 뜯어보면 요거는 아예 봉인도 안 해요. 관내 사전 투표함은 행량식 헌법식 투표함인데 이걸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저희가 2014년 사전투표 처음 시작 때부터 이 행사식 투표함을 보관하고 이송 때문에 예, 그때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도 어긋난 적이 없고요. 앞으로 뭐 저희가 좀 더 개발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나은 모양으로 투표함을 만들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보관과 유통의 문제 때문에 예, 그 행사식 투표함을 그리고 대선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량식 투표함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동해서 투표 사전투표 시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정리를 하자면 제가 CCTV 24시간 풀영상을 지금 외부에 공개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 지금 행량식 투표하는 어쩌고 그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투표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써 부정 투표지가 유입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꿔치기는 아니 그러니까 투표제가 끝나고 이제 보관장소에 보관하면서 그 모든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24시간 그거 이번에 그러니까 보궐선거에서 그게 12시간이나 멈춰져 있었어요. 그것도 그것도 CCTV를 멈춰놓고 그래서
조작을 할 수가 아니, 있습니다. 아니. 예. 박준 변호사님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영상 문제제기 보셨죠? 했죠. 제가 문제제기 아니, 그러니까 영상 보셨죠? 어떤- 해당 그 예. 구시군위원회의 예. 실제적인 그 녹화 영상. 아니, 못 봤습니다. 그 부분의 사고는 예. 그 해당 구시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CCTV, 그러니까 보관장소 CCTV 영상은 제대로 녹화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모든 과정에서 그거를 시군구위원회에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할 시도위원회 청사에서 예, 예. 일괄적으로 예, 보여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CCTV 영상, 시군구 CCTV 영상이 그 송출을 받아서 시도위원회의 PC, 예, 예. 그 컴퓨터를 통해서 네. 그 모니터에 예, 예. 표시가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 PC에 무슨 용량이 문제가 됐었던지 다른 시도위원회에서 보여주는 영상 장치의 PC가 네, 네. 그게 된 거예요. 렉 네. 현상이 뭐 가로가 걸렸다고 이렇게 렉 현상이 벌어져서 그런 멈춤 현상이 벌어졌었고 예, 예. 그로 인해서 이 구시군위원회 CCTV 영상 보관이 문제가 있을까봐 실제적으로 그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CCTV 영상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해당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도 복사본을 떠서 못 받았습니다. 모 위원님께서 박수영 위원님. 예. 위원님께서 다 보고 남성만 정리가 됐고, 그러니까 네.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CCTV 영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찍힌 것이고 네. 그거를 그냥 검증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 반론권 한번 주십시오. 지금 CCTV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CCTV는 언제든 조작이 가능합니다. 시군구 CCTV에는 타임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 선관위에 일괄적인 타임랩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 딱 정지시켜 놓고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우리 그 총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공개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선관위 안에서 저는 투표지가 바꿔치기 되거나 투입되라고 합니다. 저 행당식 관내 사전 투표함을 그대로 쓰는 이유는 선관위 안에서 바꿔치기 때문인데 선관위 안에서 아무도 안 들어가는지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예, 그것만 좀 지켜주십시오. 제가 오늘 공정선거 지원단에 많은 국민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공정선거 지원단에 외국인 입투입 안 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도 외국인 입투입 안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관위에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됩니다. 그 보관될 때 참관인이 선관위 안에 들어가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해죠. 그 사람들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 침입죄로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을 선고받는 사람이 있고 벌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 부정선거 감시하려고 했던 밤낮을 가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관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공식적으로 전국 모든 선관위에 들어가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CTV는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약속해 주십시오. 그거는 어떤 절차 필요 없습니다. 제가 참관인이면 제가 있는 그 거주지에 들어가서 선관위에서 24시간 딱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누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지 그거를 지켜볼 수 있도록만 약속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만약 그렇게 됐다면 네. 경찰이나 방어 인력 자체가 좀 성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마 선고소송을 계속 하셨으니까 구시군위원회에서 이 보관 장소에 대해서 잘 보셨을 거예요. 네. 그죠? 예. 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관 장소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지금 지문이랑 번호키를 알면은 그냥 누구나 들어가서 전제 건들 수 조건이 예.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네. 제가 쭉 가서 봤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보관 장소에는 폐쇄가 되고 이 보안 장치가 설정돼 있죠. 예.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지문이나 형체 인식이나 지문에 의해 소위 보안 장치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문을 부시지 않는 한 그거 들어갈 수 없는 건 맞죠? 아니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문을 부시지 않는 아니, 왜냐면 선관위는 번호키를 쓰잖아요. 지문을 쓰거든요. 아, 맞는 키나 지문을 등록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니, 얼마나 제가 깜짝 얘기했잖아요. 놀랐는지 않습니까? 질문, 예. 그러니까 지금 번호키를 쓴다, 지문을 쓴다고 했잖아요. 키를 쓰면 되죠. 키를. 아니, 두 개를 키를 쓰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직원이 바꿔치는 네. 게 그러니까 주체가 직원이라는 뜻인가요? 직원일 수도 있고 팀일 수도 있습니다. 한입빵박스를 만든 내부 그러니까 한입빵박스는 전국에 배급로가 다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번호나 이렇게 하면 다 그러니까 잡혀 외부 있습니다. 사람이 네. 개입이 되더라도 예. 우리 직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박 변호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직원이 협조할 수도 있고 한두 명만 아니, 번호를 지문이 필요하다면서요. 지문은 지금 해킹 그거 집원 없이도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없어. 그러니까 그 지문은 자. 전자 그거 조작만 하면은 다 뚫립니다. 맞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행 기술로서 부정선거의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느냐 아니느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모든 100가지 상황을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관인이 성관이 안에 들어가기만 해달라고. 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청사를 차단해야 되는데 청사 안에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관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4시간 CCTV 영상을 공개한 이유가 CCTV를 못 믿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네. 못 믿는다고 하시는데 그 시간 얘기하셨어요. 시간. CCTV를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그 투표함 보관 상태 이렇게 보시면 전자식 빨간 그 시계가 있습니다. 그게 그 연동하는 거거든요. 그 해당 시간에 정확한 연동 시간을 하는 시계로서 그 모든 장소에 저희가 비싼 돈 들이고 그한테 시계를 설치한 이유가 영상에서 보여지는 그 영상이 해당 시간에 영상을 한 것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게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말지. 아니 예를 들면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박 변호사님 얘기되면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행 그 과학적 기술 안에서 저희가 투표함의 그 온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있다. 결국 보관장소는 기본적으로 그 알고 계신 내용들이 조금 틀린데요. 지문 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 번호키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이나 생체인식 등의 이중 보안장소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등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그와 같은 체제에서 결국 보여주는 CCTV 영상도 이제 못 믿겠다 하시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관 장소를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렵다. 그것은 지금 과학 기술로 지금 보안 장치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투표함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다 보여주는 영상 CCTV 영상이 있는데 이것은 밖으로 송출되는 영상은 조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법상으로 보관하는 그 영상 CCTV 영상 그 원본은 그대로 찍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거를 열람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거가 부정부가 제대로 진행을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자, 방송 언론 분들, 저희가 이 시연회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이 부정선거 의혹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저희들 이번 대선 굉장히 중요한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주시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걸 떠나서 이번에 치루어지는 대선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선거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그러니까 그 절차를 잘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전 변호사님께서는 과거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소송도 담당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선거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00% 완벽하게 하는 것은 인적, 그 다음에 물적 어떤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선거관리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최선의 방책을 만들어서 마련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변호사님께서는 자꾸 그렇게 하시면 우리 방송사 언론사에 계신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랬잖아요. 아주 핵심적인 상황만 말씀을 했고, 네. CCTV가 조작될 수 있는. 아니. 그래서 지금 더 자꾸 그러시면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자세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거의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사 여러분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빨리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손 밖으로 좀 묶어서 좀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그 방송 관계자분들께서 지금 질문은 따로 지금 받지 않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사전투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 직원이 투표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나와주세요. 선거인의 신분증을 스캔하게 되고요. 신분이 확인되게 되면 투표용지를 발급하게 됩니다. 투표용지가 발급이 되면 통합선거인 명부에 투표 참여 이력이 기재되게 됩니다. 근데 뒤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공란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세 번째 란에 투표용지 수령인 란에 아마 무엇인가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시범을 보겠습니다. 네, 다음 선거를 한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놔두세요. 지금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선거인에 대해서만 이제 투표용지 수령에 표시가 되는데요. 투표용지가 발급이 되면 또 투표 이력이 기록되게 됩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뒤에 보시면 지금 아까 공란이었다가 네 번째 선거인 간에 사전투표 날짜와 다음에 사전투표명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선거인 명부를 출력해서 선거를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저 명부를 한번 출력해서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오셔도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투표용지 잠깐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사전투표 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련 번호가 이제 바코드로 스캔되어 있고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아마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백이 다른 투표지는 아마 가짜 투표지다, 이렇게 인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런 부정선거 주장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좌우가 좀 다른 투표용지는 이 뒤에 있는 롤용지가 한쪽으로 치를 쳐서 들어가는 나타나지만 이 투표용지 발급기가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잉크젯 프린터 아마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헤드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인쇄가 되게 돼요. 이게 저희가 가만 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옮기죠. 선거 투표소에도 갖다 놓고 운반하다 보니까 헤드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헤드가 좀 틀어지게 됩니다. 위치가 변경이 돼서 뒤에 화면을 보시면 이 단말기에는 저 밑에 보면 출력 전문 프로그램에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해보면 우측 화면처럼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하좌우 화살표 방향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을 어느 정도 좀 틀어졌으면 저 좌우 여백을 조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심한 경우에는 저 프로그램이 안 되고 아예 AS를 전문업체 AS를 보내서 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잉크젯 프린터에 의해서 좀 그런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고치려고 하긴 하는데 이 잉크젯 프린트 특성상 그런 것들이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너무 중요해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바코드는 1년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500원짜리 바코드에 1년 번호가 있는데 대한민국 투표지에는 1년 번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예, 1년 번호 찍으시면 1년 번호가 나옵니다. 눈으로 육안으로 안 보일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출시되는 바코드 보십시오. 1년 번호 없는 거는 대한민국 투표지밖에 없습니다. 새우깡이 투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예, 넣어주시고요.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손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정자로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예. 잠깐만 보시면 이제 투표지를 접지 않고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투표하려고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제 사람마다 투표지를 뭐 1회, 2회 접는 경우도 있지만 잉크가 번지니까 투표용구가 번지는 것을 염두에서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넣는 분도 계시고 또 손으로 가서 넣는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행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회송용구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후저수가 적은 경우에 투표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제 접지 않고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투입하시죠. 예, 투표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빳빳한 투표지요. 그거에 관해서 안 적어서 넣어서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평상기업 투표지 용지. 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광고하셨는지.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내사전 투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관내사전 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저쪽으로 이동해 주시겠습니다.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잠깐만요. 해석용부터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관내 선거인이 받은 해석용 봉투입니다. 보시면 여기 뭐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게 주소 라벨입니다. 예, 저 앞에 뒤에 화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확대해 놨거든요. 네.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주소 라벨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전 투표자 정보 바코드 구성부인데요. 맨 위에 왼쪽 라벨은 맨 위에가 우체국 등기번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주소가 있고 지금 영등포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전투표소의 투표자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체국 등기번호로는 그 우편물의 이동 경로를 아실 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 사전투표자의 정보를 보는 저희가 우체국 선관위에서 신경 잘 안 써. 해석 봉투가 오면 저 바코드를 일일이 하나하나 스캔해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작년 은평구 선관위에서 이제 해석용지 접수할 때 자정이 넘는 시각에 접수를 해서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 아마 들어보실 겁니다. 뒤에 화면을 보시면 시각이 24년도 4월 7일 오전 3시 3분입니다. 새벽까지 이제 접수를 했거든요. 왜 그러면 해석용보다 굉장히 늦은 시간에 배달이 됐고 하나하나 스캔해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저 늦은 시간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우체국에서 빨리 배송을 좀 요구를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배춘입 투표지에 대해서 아마 논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투표지가 이제 두 장이 일부가 겹쳐서 이제 출력된 상황인데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지역구 투표용지가 나온 다음에 이어서 이제 비례대표 투표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지역구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가 투표용지 밝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일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일부 겹쳐서 출력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이 장비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피 방지 가이드 저희가 장착을 해서 안 되는데 그래서 소송 과정 중에서 저희가 그 예전 기존 장비로 영상을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한번 뒤에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상표들을 어떻게 하고 관리가 못하는데 왜 회사에서 없었고 왜 재정부장에서 나왔어? 그런 이상한 스포츠를 하고 끝까지 누가 있고 대표는 없어요. 대표는 필요는 네. 대표장에서 나왔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리 신공합니까? 그러니까 저런 투표지를 받고 별 이상을 못 내시고 투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관리관도 저걸 배부를 했고. 저 누가 예. 찍었는지 확인 가능하잖아요. 네? 누가 투표했는지 확인 가능하잖아요. 누가 기피를 한 거예요? 시흥시 보물상에서 발견된 투표지 누가 찍었는지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 불가능합니다. 누가 찍었는지. 보물상에서 그 발견된 투표지 경주시 양산이 특별자료 투표소에서 찍었다 이렇게 하면서 몇 번째 누구다라는 거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저것도 누가 찍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그 투표용지를 어떤 선거에서 교부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계속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를 다 마친 것 같으므로 투표 마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 발부수 및 교부서를 확인해 투표함을 열어 해송용 봉투를 집게 합니다. 오늘의 사전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원분들과 참가인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가인분들은 안에 사전투표함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회동용 보험처는 우체국에 인계되고 우체국은 등기부등으로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합니다. 이 회동용 보험처는 우편법에 따라 선거 우편물로 취급 관리되고 있습니다.